빨간 펜 선생님 싫어요. 네. 이거는 계속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건 하나인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레벨에 따른 보고서가 벌써 4-5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저 듣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항상 적시, 맞아요. 보고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것도 기본이네요. 어떻게든 빨리 좀. 상사의 기분, 이 사람의 지금 기분이 중요하죠. 좋은 것이냐. 이런 팩이 어떻습니까? 네, 그 폐기는 갖다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큰일 날 썰이고. 아, 예. 이전 직장에서 저랑 되게 친한 이제 실장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친한데 같은 팀이에요. 제가 밑에서 네. 이제 일을 하는데 그분은 입에 달고 사시는 게 뭐냐면 항상 이거 빨리 퀵하게 해와. 우리 퀵하게 보자. 무슨 뭐 퀵 서비스잖아. 그 퀵의 기준이 얼마예요? 그럼 바로 해라는 얘기를 항상 퀵. 아. 이거 별거 아니니까 뭐 퀵해. 잠깐이면 되잖아. 퀵하게 하자. 우리 퀵하게 좀 이따 2시간 뒤에 보자. 이러는데 그걸 딱 분량을 받았을 때 또 그분이 되게 눈높이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퀵하게 해야 해서 퀵하게 가면은 아니 퀵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도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했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퀵하게가 되게 재밌네요. 아, 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승화했었냐면은 네. 뭐가 말씀만 하시면 제가 이거 퀵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약간 퀵하게 약간 또 하겠습니다. 매기는 건가요? 약간? 퀵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퀵하게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또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신도 아시니까. 예. 근데 하지만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보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오히려 진짜 스트레스 받는 보고는 이게 보고 단계가 정말 끝이 없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전 프로젝트를 해서 긴 시간에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중간 보고서도 많고 네. 뭐 여기서 아예 타임라인을 잡잖아요. 네. 언제까지 무슨 보고가 있고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상무선, 여기서는 전무선, 사장선, 회장선 이렇게 가야 되면 벌써 이것만 해도 4-5개잖아요.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고해야 되는 핀트가 틀려지거든요. 네. 재밌는 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건 하나인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레벨에 따른 보고서가 벌써 4-5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건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바꿀 때마다 이 일을 왜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해야 되지?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결국 하겠다는 건 하나인데 예,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보고서를 난 계속 바꿔야 돼. 이게 너무 스트레스고 한마디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럴 거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믿고 시켰을까? 와.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네, 못 믿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네.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물론 악의 없이 피드백을 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근데 그 한마디에 흔히 말해서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준 거예요. 아, 그쵸. 보고서 쓰던 담당자들은 점점 그냥 피가 말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순간에. 벌써 스트레스 받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가슴이 미어. 확 올라오네요. 저 갑자기 이 얘기 듣다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 보고서가 아닌데 남의 보고서인데 제가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될 때가 제일 왜 그런 건가요? 제일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제 상사겠죠, 아무래도. 제 상사인데 이제 자기가 쓰기 싫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본인이 쓰기 싫으니까 약간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러신 분이었으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로 그렇게 바쁘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초 자료를 저한테 이제 자료를 조사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근데 나중에 보고서가 나가는데 그 정말 토시 하나 단어 몇 개만 수정해서 나가는 거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그 보고서 썼을 때가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뭐 어디다 신고할 데도 없고. 그쵸.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부장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가 또 옛날 직장인데요. 오래전이죠. 신임 팀장님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 신임 팀장이 원래 팀장을 하다가 오신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저처럼 이제 직원이었다가 이제 팀장이 이제 처음 되신 거예요. 어떤 리더가 처음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이분이 신기한 게도 어떤 그런 인사 쪽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 이렇게 이제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글로벌 HR 관련해서 뭐 해외 법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서를 이제 지시를 받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보시면서 계속 이건 계속 궁금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거는
보면서 생각이 어떤 애드돼 가지고도 보고서가 발전이 되면 오케이 좋은데 네. 이거는 계속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건 뭐지? 이건 모르니까 이것부터 다시 해봐. 해가면 그래 그땐 이거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부터 또 다시 해봐. 계속 이게 앞으로 안 나가고 계속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의 2주 정도 고생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보고서 준비한 뭐 28번째까지 버전이 나온 그때보다 사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제가 뭐 배우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기존 거를 다 가져와 보래요. 그러더니 그 당신께서 보고서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딱 봤는데도 이 정도 만들려고 여지껏 이러셨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되게 훌륭하게 일 잘하고 계신데 예. 그때는 신임 팀장이셔가지고 아마 그게 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저 듣고만 있어도. 그래서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신임 팀장 직무 바꿔서는 리더 밑에서 일하면 개고생한다.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어쩔 수 없겠습니까? 뭐 이해를 해야지. 네, 그 보고할 때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면 신임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 너무 이제 내가 열정 리더가 없으시죠. 됐으니까 보고서 하나하나도 막 토시 흔히 말하는 빨간펜 선생님 해가면서 다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정말 담당들 죽어나거든요. 하나 또 생각났는데 빨간펜 선생님 싫어요. 많죠. 체크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보고할 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네. 빨간펜 선생님들 근데 지적할 때 그 깐깐한 그 삐사감 교사 선생님 약간 안경 이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처럼 뭐 하나 틀리면 되게 좀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막 지적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조금 힘들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보물 터지듯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왜 이렇게 잘 생각나죠? 원래 또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런 게 또 잊고 있었는데 계속 보고의 기술로 알아보는 최악의 상사. 지금 너무 기본적으로는 또 최악의 상사가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거를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보고서를 뭐 분량이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한 페이지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진짜 보고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신입사원들은 사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세 분은 노하우가 많이 생기셨지만 정말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신입사원에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처음부터 보고서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잘 쓴다고 그러니까요. 위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리서치에 대해서 좀 더 그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리서치라 함은 사안에서 연구하는 거죠.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보고 어째 지시받은 사항이 있다면은 네. 보고서 작성도 중요하지만은 작성은 일단 뭐 선배 거에 보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고민하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잘 쓴 보고서를 일단 보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뭐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보고서의 기준이 딱 말씀하셨듯이 네. 그 상사들 즉 위에 상사들이 결재를 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기로 했다. 그렇죠. 그건 좋은 보고서인 그러네요. 거예요. 인증이 통과를 된 했다라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대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시스템이든 어쨌든 결재를 득해서 도는 자료라고 하면은 그건 일단은 신빙성 있고 좋은 보고서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통용이 되는 보고서니까.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잘 된 건지 뽑아내는 거는 또 그 신입사원의 능력이. 그건 이제 그쵸. 차차 배우는 거고요. 아. 말씀하셨듯이 많이 보다 보면 내 성향이 생기고 내가 쓰는 스타일이 생기니까요. 네. 네, 많이 보고 말씀하신 딴 부서 것도 많이 보시고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좀 보고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다 보면은 네. 시간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납기일에 뭔가 원하시는 보고 날짜에 또는 보고 시간에 그거를 넘겨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넘길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보고 기한을 넘기게 됐을 때는 상사는 물론 화도 나겠지만은 화가 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이 더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 더 좋은 퀄리티에 더 잘 쓴 보고서를 들고 오겠지. 이런 기대를 암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더 좋은 보고서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래 왔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상사는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데 보고서는 그대로인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뭘 했길래 이제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항상 적시 맞아요. 보고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것도 기본이네요. 어떻게든 빨리 좀 그 상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빨리 그걸 보고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면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보고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상사분의 기분이 어떨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이게 밥 먹기 전에 보고해도 되는 건지 밥 먹은 그렇죠. 후에 보고해야 되는 건지. 잘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중요한 거는 일단 아, 예. 상사의 기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중요하죠. 좋은 것이냐. 네. 혹시 내 앞에 들어간 사람이 보고를 망쳐서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혹시 그럴 때 내 보고로 이제 상사의 기분을 좋게 만들겠다. 이런 팩이 어떻습니까? 네, 그 폐기는 갖다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큰일 날 셈이고요. 아, 예. 네. 신입사원이 그럴 확률은 낮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눈치와 센스가 있으시다면 기분이 이왕이면 좋으실 때. 그리고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서 기분 좋을 때는 이건 제 경험상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 30분 전.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야? 하는 이 신나는 시간. 설렐 때. 네, 그렇죠. 집에 가기 30분 전. 퇴근 시간 30분 전. 그때가 괜찮다고요? 네, 좀 있으면 집에 갈 시간이기 때문에 오. 퀵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도 촉박하거든요. 네. 나 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얘가 길어진다 그럼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는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11시 반인데요. 점심시간 30분 전인데 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6시 퇴근이라 그러면 5시 반, 5시 이때 괜찮고요. 그리고 최악의 보고 시간은 2시, 3시 2시요. 밥 먹고 졸릴 시간. 예, 그때 가면은 끝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난다고요? 저도 그래서 보고를 보통 잡을 때 네. 2시, 3시를 거의 일부러 빼요. 예를 들어서 임원 보고다. 비서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시간이 언제 가능하시나요? 아, 3시 가능하신데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와. 혼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짜증나실 시간일 수 있어서. 그럼 다 겪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린 겁니다. 11시 반, 5시나 5시 반, 기분이 좋을 때. 진짜 이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팩트예요. 100%. 이거는 근데 경력 사원들한테 약간 조금 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신입 사원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상사가 너 몇 시까지 해와 이게 결정이 맞아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신입 사원들은 웬만하면 몇 시까지 해와 저는 3시간 전에는 보고서가 와 있는 게 예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만약에 뭐 5시까지 해와 이러면 5시 반 이렇게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그건 좀 사람 문제가 정말 있네요. 많거든요.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5시까지 와 그러면은 2시까지는 드려야 된다. 그쵸. 아니면 뭐 내일 오전까지 해봐 그랬더니 오전 막 11시 11시 59분 막 이렇게 보내는 11시 반. 11시 반에 매니저님 하는 말고. 기분이 좋은 시간. 11시 아 반. 그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영상부터 괜찮아요. 보니까 11시 반이 11시 반이야. 아 이거는 괜찮아요. 11시나 뭐 11시 반 이러면 왜냐면 밥 시간 앞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막 내일 오전까지인데 막 1시 밥 먹고 나서 딱 그 1시까지 막 도착해 있는 상황이거나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이밍이 딱 주어졌으면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통 신입사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은 신입사원들이 만드는 보고서 자체가 정말 뭐 윗상사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메인 보고서가 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메인 보고서에 어떤 좀 서브가 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그런 보고 자료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빨리 자료를 넘겨줘야지만이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 보고를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신입사원분들. 매니저님은 특정한 시간을 말씀해 주셨고 네. 책임님은 그거보다 조금 일찍. 미리. 그렇죠. 예, 주어진 시간보다 타이밍이 주어졌다면 주어졌다면. 그 시간보단 미리 무조건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타이밍이 이것도 공식이 오전까지다. 네. 정해져 있다. 그럼 예약 메일이 발송이 가능하다면 전날 했다면 밤 11시 반 오. 예약 메일 발송 눌러놓으면 왜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부러 오버하는 거죠. 되게 오버하시네요. 8시에 이미 다 썼는데 11시 반으로 예약 메일 걸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매니저님 상사면 네. 되게 티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얘는 아마 맨날 이 시간에 오고 얘는 맨날 이 시간에 보내네. 맨날 하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추어죠. 맨날 하면 안 돼. 어쩌다 한번 임팩트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거 야근 좀 했어요. 필살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집에 가서 보냈나 보구나. 내가 집에 가서 일을 했네.
물론 강추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어쩌다 그분은 한번 알고 계신가요? 그 손 실장님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보내면 벌써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만큼 또 보고도 중요하다. 네. 지금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보고가 정말 왜 이제서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회사 생활의 절반 이상 그 정도로 차지한다고 봐도 될 것 그쵸. 같은데요. 모든 것이죠, 모든. 네.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고민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첫 번째 네. 사연은 김효진 책임님. 네. 읽어주시죠. 5년차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입사 후 쭉 홍보부에서 일하다가 한 달 전 마케팅 부서로 옮겼습니다. 홍보부에 있을 때 저는 보고서의 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제 보고서만 보면 어우, 이 보고서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는 것 같아. 참, 완벽해 완벽해. 이렇게 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 보고서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툴과 다릅니다. 제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었는데요. 글씨체와 포인트, 음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에 포인트를 팍팍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마케팅팀도 제가 만든 보고서가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죠. 부서를 옮긴 후 팀장님께 첫 보고를 드리는 날 두근두근 보고서를 내밀었는데 보시자마자 보고서를 던지는 겁니다. 누가 네 맘대로 이렇게 보고서 써오래? 다시 와. 불같이 화를 내길래 어안이 벙벙했는데 막내가 달려와서 메모지를 주더라고요. 메모지 속 내용은 글씨체, 함초롱 바탕체, 글자 포인트, 주제는 13, 그 외 모든 내용은 11, 장편 90, 자감 마이너스 10, 모든 글자 가운데 정렬 절대 불가, 음영, 줄긋기 불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고서는 쳐다도 안 본대요. 그래서 저 조건대로 다시 보고를 올렸는데 야,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 때려쳐. 이러면서 또 보고서를 또 던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막내가 줄간격 140을 적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줄간격을 160으로 해갔거든요. 허무했습니다. 문제는 팀장님 방식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정리도 잘 안 되고 글도 잘 안 써지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요. 하지만 보고는 받아야 하니까 팀장님이 보고는 해야 되니까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겠죠? 저의 방식대로 밀고 나오면 보고의 끝은 영원히 없겠죠? 아, 알겠습니다. 무슨 상사분이 AI 상사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되게 뭐 어떻게 잘 자가네. 아시죠? 줄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고 140, 160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아직도 그런 상사분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저 인턴 생활 생각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신입사원 때 막 네. 노란색을 썼더니 노란색은 신뢰가 안 가는 색이래요. 음. 노란색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한 70장 정도 되는 자료를 다 그걸 고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뭐 상사도 약간 조금 너무 과하다 싶긴 네. 하지만 그쵸. 근데 이분도 사실은 조금 고집이 보고서의 틀을 있긴 하세요. 굉장히 많이 그쵸. 고치고 그래야 이게 더 인정받는 보고서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조금 강하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긴 그래서 해요. 이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 이 보고서 틀을 작성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물론 이제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네. 보고서 틀이 있는 회사는 그 보고서 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정말 어떤 틀 잡고 이런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네모칸 뭐 짜고 이런 게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특히나 어떤 마케팅 팀이나 영업 조직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그냥 우리는 숫자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틀에는 얽매이지 말자.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틀에다가 그냥 숫자만 집어넣어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사연 주신 분도 어떤 그런 그 규정, 정형적인 그런 포맷에 뭔가 맞추기를 원하는 그 팀장님이 만약에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보고서 형식이라는 것이 회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뭐 저도 이제 컨설팅 회사지만은 컨설팅 회사 그 포맷이 완전히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네, 물론 이제 내용은 뭐 자유롭게 하지만은 네. 기본적인 틀에 뭐 어떤 페이지, 뭐 중간 페이지는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어긋나면 물론 뭐 그거를 크게 제재하고 이러진 않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자부심 및 어떤 그런 신뢰도를 또 상징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최대한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많이 손대시는 분 자체가 별로 찾기 힘들다고 봐도 되겠죠. 그쵸. 사실 네, 보통은 뭘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사실 홍보부에 계시다가 마케팅 부서로 옮겼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부서가 옮겨졌지만 부서마다의 또 룰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같은 회사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부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회사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서의 룰을 따르는 게 첫 번째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태도였는데 네. 사실 본인이 생각한 것대로 좀 밀고 나간 게 조금 실수였지 되게 않았어요? 의욕이 넘치셨던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분을 혹시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 계시군요. 신입사원 때 네. 정말 비주얼 막 그 애니메이션 뿅 튀어나오고 이런 어. 거를 했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네, 참담했죠. 처참했고요. 프레젠테이션 근데 또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그쵸. 더 들어주신 다음에 예. 그 알겠다고 하신 다음에 저를 옆에 앉혀놓고서 제 위에 대리님을 엄청 혼내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해오냐.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도 혼내시지 않았어요. 와 진짜 무섭다. 더 무서운데. 와. 그래서 옆에 전 또 다행히 그 대리님한테 저 굉장히 혼날 줄 알았는데 대리님 한숨 푹 쉬더니 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못 가르친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제가 더 갔어요. 차라리 혼났으면 제가 괜찮았어요. 더 죄송했었겠는데. 네, 더 죄송한 거예요. 야 이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바로 그때 고쳤습니다. 야. 그러니까 고쳤다는 거는 기존 이제 선배님들 하신 거를 보고서 좀 어떻게 그런 좀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그게 바로 그 회사의 방식이었으니까. 네. 근데- 상사분이 더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둘 중 하나 이제 지혜롭거나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러거든요. 지혜롭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손을 대서 결과가 좋았던 경우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홍보부라서 가능했었지 네, 맞아요. 않았을까라는 그랬던 것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비주얼적인 측면이 또 그쵸.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이미 네. 룰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거에 맞추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리더가 돼서 이 조직에서 장이 됐는데 그쵸. 이게 오히려 우리의 마케팅을 하는 데서 자율성을 해친다 그러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일단은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네. 초반에 그걸 정말 몰라서 아마 그렇게 네.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부장님은 신입 때 그러셨다잖아요. 네. 이분은 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렇네.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또 궁금한 게 네. 5년 차 동안은 되게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그쵸. 그런 걸 좋아하시는 상사분들도 있나요? 그럼요, 있죠. 그쵸. 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톡톡 튀고 남들이 봤을 땐 되게 골칫덩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이렇게 뭐 이런 표현 해주면 우리가 네 가지 없는 애들이 좋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보고서도 그렇게 네, 내가 오히려 적게 써도? 예. 자기 마음대로 써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클리어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상사분들이 그래요? 있어요. 또 네. 주변에서는 뭐 상사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예의가 없어라고 맞아요. 판단을 해도 정작 상사는 얘는 나한테 자기 할 말 다 해줘서 좋아. 맞아요. 다들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데 얘는 나한테 말도 걸어주고 자기 생각 다 말하니까 너무 좋아. 내 이런 뺨을 분들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황당했던 게 네. 제가 그래서 그 상사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너무 지금 막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혼내겠습니다. 그 착한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아, 예. 물론 그때 부장이 아니었어요. 왜 거기 갑자기 끼어드셔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오히려 얘가 이 친구가 더 나한테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오히려 좋다고. 그 관점이 틀렸던 거예요. 아마도 그 상사분 좀 너무 리더 자리가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쵸. 뭔가 아무도 자기한테 그냥 보고할 때 빼놓고는 말을 안 걸고 뭔가 말하면 그냥 내내만 하지 자기 생각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튀어서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은 정말 상극인 분을 만났잖아요. 그쵸. 어찌됐든. 네. 이렇게 뭐 글씨체, 포인트, 자간, 장평, 줄간격 140까지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맞추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맞춰야죠.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분, 이런 상사를 혹시 겪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 얘기했잖아요, 인턴 때. 아, 그분은 정말 딱 형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오히려 그게 좀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서 그냥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네. 내용만 고치면 보고서 양식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보고서 작성하는 게 처음에만 힘들었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졌는데 네, 그래서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적응하시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조금 그 욕구를 조금 누르고 네.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뭐 그 노란색 싫어하시는 상사부. 네네. 노란색 안 쓰면 돼요. 그쵸? 빨간 너무 쓰면 편하더라고요. 되니까. 네, 그쵸. 편하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회사는 노란색이 또 회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회사의 색이 노란색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사분을 나쁘게 표현하면은 정말 뭐 그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쓴다, 네. 너무 형식적인 것만 신경 쓴다라고 그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걸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그 형식만 맞추면은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는 건데 괜히 이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되게 이해가 되고 저 겪어봤거든요. 아, 이렇게 그래요? 품위 기한을 할 때 예. 그 예를 들어서 표를 한다 그러면 그 선이 이렇게 얼마가 맞아야 되고 내가 쓰는 문장은 그 표를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한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근데 그거를 저는 신입사원 때였는데 근데 모르고 가지고 갔는데 그분은 신입사원이니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맞추는 이유, 우리에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유. 예를 들어 되게 심플했거든요. 출력을 하면 이렇게 하면 글자가 잘려. 요렇게 맞춰야 돼. 그래야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보고할 땐 요 룰을 지켜야 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용이 좋으면 되지. 이게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신입사원의 건방인 거죠. 그 사람들은 노하우로 쌓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일을 할 때 효율적이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나는 뭐 컨텐츠로 승부할 거야. 내용으로 승부할 거야 한 거는 그냥 제가 혼자 오기 부린 거였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죠. 그렇죠. 그게 예, 신입사원이었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신입사원이니까. 근데 이분은 아마 내부에선 룰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예 다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군가 얘기를 원래 해줬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씁니다. 먼저 물어보. 그렇죠. 네네. 우리 보고서 쓰는 거는 뭐 혹시 뭐가 있나요? 물어보는 것도 센스였을 것 같고요. 아마도 사연 주신 분은 이미 그 홍보팀에서 정말 인정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럼요. 정말 네가 보고서 쓰면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정말 극찬입니다. 그렇다면 팀을 옮겼을 때도 분명히 그 평판이 들어갔을 거고, 이 친구는 정말 일 잘하던 친구, 일 잘하는 친구, 기대감도 높았을 테고, 뭔가 굳이 뭐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겠지. 왜냐면 그 하이퍼포머, 그 고성과자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보고서를 받았더니 기존의 그 부서에서 하던 보고서 형식과는 완전 다르니까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일단 당황한 거죠. 일 실망감이 잘하는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게 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망. 조금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이분은 잠시만 그 욕구를 좀 참으시고 네, 마케팅 부서 가신 만큼은 이제 조금 그 안에 있는 법을 따라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